시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도 뭐 밤을 새워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만 제한적이죠.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60일선 강의를 막 진행해 드리다가 시간에 쫓겨서 저희가 오늘로 또 밀어놨는데 그 열정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잠깐 템포 끊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쫓아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방금 5일선과 20일선 어떤 것이다라고 배우셨죠? 60일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0일선 차트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복습 그리고 못해왔던 전략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뒷부분의 심화교육 또 특히 윤정도의 핵심 비법 노출해드릴 때 바로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화면 통해서 60일선 관련해서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고 보시게 되면요. OCI 일봉 차트예요. 요즘에 계속 이제 제가 종목을 노출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예전 데이터입니다. 2014년 3월 20일부터 15년 2월 6일까지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뭡니까? 어제. 60일선에서는 60일선을 이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나마 5일선과 20거래일선은 어떻게 됩니까? 한 달입니다. 한 달이기 때문에 그 기울기가 5일선은 급격하고, 그리고 20거래일은 그나마 조금 완만하긴 하지만 역시 단기 추세, 중단기 추세로 놓고 보실 수가 있어요. 60일선의 경우는 3달입니다. 20거래일 대비해서 3달의 이동평균선, 3배의 이동평균선을 밀집시켜 놓은 게 60거래일 선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 이 체크포인트예요. 가장 중요한 거,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수급이라고 표현 안 했죠,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선이다. 왜? 꼭 이해하셔야 돼요. 왜? 3개월 동안에 수급이 뒷받침될 수 있다. 왜? 분기 실적이, 분기 아닙니까? 3개월. 네? 그래서 분기 실적을 가늠할 수 있고, 이 종목에 대한 3개월 동안의 향후 시장 전망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3개월 동안 못 움직이고 못 갈 것 같으면, 그렇다면 수급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겁니다. 수급 자체가. 그렇게 된다면 시세는 어떻게 됩니까? 꺾여져 내려가겠죠. 그러면 단기 이평 같은 경우에는 단기 추세는 뭐 주가가 그냥 계속 곤두박질만 칩니까? 내려가면서도 올라와서 저항에 부딪히고 또 내려가면서도 올라와서 저항에 부딪히고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단기 이평에서는 저항을 몇 번 자주 부딪혀요. 만약에 하향 추세라면. 그리고 상향 추세라면 지지를 자주 확인하겠죠. 그런데 60일선부터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3개월 아닙니까? 또 120일선은 6개월이고요. 그럴 때에는 자주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가능성보다는 한 번 추세가 형성이 되면은 그 추세가 최소 3개월 이상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로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OCI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처음에 이런 구간에 있어서 설명을 드렸죠. 여기 어떻게 됩니까? 5거래일선만 놓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그어드린 이러한 이평선이 형성이 됐을 거예요. 안 보셔도 뻔히 알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5일 동안 평균이라고. 그러면 이평선 자체가 벌써 여긴 급격히 5일선 타고 내려올 겁니다. 20일선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20거래일선도 여기가 20일선이죠? 20일선인데 20일선은 이렇게 주가에 딱 붙지 않는다 할지라도 20거래일 동안의 평균. 그럼 대략적으로 여기가 평균이다라고 한다면 이 지점에 이평선, 20일선은 여기에 형성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앞선 부분에 잘 놓고 보셔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그냥 이평선 밑에 있으면 그냥 매도해야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뉘어져 있지만 이거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60거래일에 이평선이 뉘어져 있고 살짝 하향인데 이게 돌려지려면 이게 반등이 나와서 여기를 매수 구간으로 설정하려면 급격한 반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급격한 반등. 잘 생각하세요. 추세 부분에 있어서 추세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추세가 이런 추세가 있는데 이 추세를 한 단계 더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단기 추세죠. 그럼 3에서 5거래일 3에서 5% 위로 올라서면은 추세가 바뀐다고 했습니다만 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뭐 거래일 수로 한 3거래일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올라왔으면 벌써 어떻게 됐습니까? 단기 이평선 자체는 단기 이평선은 이렇게 해서 쫓아 올라와서 5일선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장기선이 하향되는 추세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돌려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돌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이러한 급격한
반등이 여기서 나와줘야 그나마 뉘어지고 돌려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0일선보다 60일선 굉장히 강조드리면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추세가 한번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주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정리하실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시점에서는 이격이 발생된다. 무슨 얘기냐면 급격한 하락. 갈 자리에 저항을 뚫고 올라갈 자리에 뚫지를 못한다면은 급격한 하락으로 손실폭이 월등히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같이 계속해서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앞부분 좀 길게 설명드린 부분 꼭 숙지하시면서 다음 차트 놓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엔 상승 구간에 놓여져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이에요. CJ 대한통운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60일선이 뉘어져 있어요. 뉘어져 있는데 이게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뉘어져 있다가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급격한 상승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반영되기 전에 이 조정폭이 반영되기 전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 위에서 조정이죠. 이평선, 62평선의 위에서의 조정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돼서 조정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를 들어서 급격한 반등 이후에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이평선 어떻게 뉘어버리죠. 그거 꼭 이해를 하시려면요. 캔들이랑 똑같습니다. 이평선 부분도 왜 이 이평선이 62평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형성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디서부터요? 62평선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단가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 다음 또 한 달 구간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그 다음 계속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략 부분이 상당히 고맙죠. 상당히. 얘가 꺾여져 내려오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한 번 조정이 나와서는 안 돼요. 두 번 조정 나와야 그나마 기울기가 좀 기우는 겁니다. 이 밑에서 조정이 이어져야 그나마 기울기가 기운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60일선으로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는 전략은 3개월 이상 중기 추세에 대한 전략을 잡을 수 있다. 그 부분은 추세선만 놓고 이평선만 놓고 해석하는 부분이 아니라 에너지라고 그랬죠. 그 힘이라고 그랬죠. 그 수급이라고 그랬죠. 그 수급 부분이 뒷받침되어 있다. 그 수급을 믿어줄 수 있는 부분은 펀더멘털상 분석을 안 하더라도 뭐라 그랬습니까? 외국인과 기관, 진중하게 3개월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펀더멘털 향후 전망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선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뉘어져 있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럴 때 이제 좀 정리 가닥 잡으시고 왜 뉘어지는지, 왜 이평선의 평균 일수 60거래일이 이평선 밑에서 이제 또 형성되는 구간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자꾸 반복해서 학습하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60일선에서 마지막 차트 놓고 보여드립니다. 웹젠이에요. 웹젠 좀 자주 보여드리게 되는데 5일선, 20일선, 60일선까지. 그래서 중장기로 놓고 보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따뜻하죠? 20일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 이탈됐을 때 어떻게 된다? 되돌릴 때 들어간다. 이건 매매 좋으신 분들. 어느 매매? 60일선으로 대응하시기보다 더 매매가 좋으신 분들. 한 달 동안에 한 달에 몇 번씩은 주식시장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그렇게 말씀드리면 야, 나는 매일매일 참여해. 그럼 60일선 필요 없어? 아니죠. 기본 바탕을 이 기준으로 잡으시라는 겁니다. 60일선 기준으로 기본 바탕을. 그래서 중기 추세 3개월 동안은 편입할 수 있는 종목을 내가 편입해서 가지고 가면서 수익이 나면 5일선으로 편입해서 20일선으로 단기 추세 보고 거기서 좀 매매하시면서도 힘든 구간이 나왔다. 그럼 60일선이 이탈되는지를 보고 중장기로 대응을 하셔야지 그냥 단기로 그날 가서 5일선만 보고 또 윤정두가 11선 좋아한다고 그래서 11선만 가지고 11선 지지 안 되면 손절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하루에 몇 %씩 수익이 난다면은 그렇다면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우량하다는 삼성그룹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제가 하나 인수했겠죠. 복리식으로 수익이 난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 이상 또 6개월 이상의 전략을 세우실 때 60일선 기준으로 해서 상향 추세다, 하향 추세다, 지지가 됐다, 안 됐다 이 부분 확인하시고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포착을 잡으시면은 충분하게 계좌 수익률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0일선까지 마무리를 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교육 자료 다운받으십시오.
다운받으시고요. 실시간 첨삭지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료 다운받으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